그래서 순위 계산하는 문제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는 랭크 가로 열고 왼쪽에 있는 점수 컴마 쭉 블럭 잡아서 블럭을 이렇게 잡았죠. 근데 이 블럭은 항상 남의 동네였으니까 F4번 키 누르면 달러가 콩콩콩 찍힌다 그랬어요.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해주시면, 아까 그래서 어떻게 컨트롤 물결을 누르시면 공식이 옆에서 보이는데, 이때 달러가 안 찍힌 거는 변하지만 달러가 찍힌 거는 똑같이 내려간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나이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볼 겁니다. 나이 계산하는데 이거는 함수라기보다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98년생이다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그냥 98년생이에요? 1998년생이에요? 1998년이지만 주민등록번호 상에서는 의미는 1998이지만 실제 값은 98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문제지에 여기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2016에서, 우리 2015에, 책에 2015로 되어 있지만 2016에서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는 앞에다가 쓰고 뒤에다가 2016 빼기 1998년 3월 12일이니까 1998 빼주고 2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요렇게 계산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는 2016은 우리가 쓰라고 했으니까 2016은 쓰면 되고, 빼기 1998은 우리 지금 모르고 98은 알 수 있죠? 98은 알 수 있잖아. 그럼 98은 어디에 있어요? C의 네 번째 셀에 980312-1178483이라고 들어가는 그 앞에 두 글자가 98이잖아요. 그러니까는 C의 네 번째 셀을 여기 셀에서 왼쪽 두 글자가 뭐예요? 왼쪽 두 글자가 이게 98 아닙니까? 98이죠. 그리고 더하기 1 하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998은 빼야 되는데 1998은 못 뺐고 98은 뺐어요. 98은 뺐어. 그럼 98을 어떻게 빼느냐 이거지. 왼쪽에 두 글자라는 말은 알겠는데 왼쪽에서 두 글자를 잘라라 하는 함수는 알아야지. 책에 보니까 레프트를 쓰래요. 레프트.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16이 문제가 아니라 98을 빼는 걸 한번 연습한 거예요. 98을 먼저 빼는 연습을 했어요. 이제 98은 는 해가지고, 는해서 왼쪽에 두 글자를 자르라고 했는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프트라고 있어요. 레프트라는 함수는 왼쪽에서 몇 글자를 잘라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로 열고 C의 네 번째 컴마 2 이렇게 쓰면 이게 그 말이에요. 1 더하는 건 뭐 나중에 하면 되고, 더하기 1도 일단 나중에 합시다. 더하기 1도 정신 사나우니까 나중에 하고, 하여튼 98만 잘라보자고. 주민번호 앞에 있는 두 글자를 자르는 연습을 하는데, 이 98이라는 것이 주민번호 C의 네 번째 셀에 왼쪽에 두 글자니까는 그게 레프트 함수예요. 98은 그렇게 잘랐어. 자, 여기 뒤에다가 나이 옆에다가 는 LEFT 괄호 열고 그랬어. 여기는 레프트 함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함수 쓰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는 레프트 괄호 열고 어떤 글자입니까? 물어보네. 밑에 퍼렇게 주민번호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컴마 넘버 캐릭터 몇 글자 자를 건데요?
두 글자 자를 거예요. 두 글자. 98 자를 거예요. 98 괄호 닫고 98 나왔네. 그럼 이 98은 숫자일까요? 글자일까요? 레프트 함수를 통하면은요, 얘가 숫자이어도 글자가 되고요. 뒤밀번호는 이거 숫자 아닙니다. 왜냐면 중간에 대시라는 기호가 들어가 버렸잖아요. 빼기가. 이게 글자예요, 사실은. 근데 글자든 숫자든 left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무조건 그 결과는 글자가 됩니다. 근데 글자지만 숫자처럼 보이죠? 숫자처럼 보이잖아요. 액면가 딱 숫자잖아, 98. 그러니까 더하든 빼든 할 수는 있어요. 98원이라고 되는 글자라면 더하기 빼기를 못하지만 98이란 숫자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비록 얘가 속에는 나 글자예요 라고 하지만 남들이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숫자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900원 어떻게 넣어줘야 돼? 실제 이 사람은 1998년생이잖아. 그러니까 98은 계산했으니까 1998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번 볼게요. 1998은요, 1998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9라는 글자랑 그 다음에 98이라는 글자랑 얘를 결합해요. 이렇게 뭐 이래도 되고요. 19랑 98이랑 결합해도 돼요. 앰퍼샌드 기호가 7 위에 있잖아요. 이걸 앰퍼샌드라고 읽어요. 앰퍼샌드. 요거는 결합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거를 서로 연결해 줄 때 쓰는 거예요. 본드 붙이듯이. 문제지에 보니까 이거 쓰라고 돼 있잖아요. 제일 아래줄에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왜 사용할까 봤더니 1998을 만들기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1998을 만드는 거는 앰퍼샌드를 쓰면 돼.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쓰면 될까? 는 그냥 19라고 써도 되고 다운패드 써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앰퍼샌드 쓰고 아까 레프트 함수 있었잖아. 레프트 함수 얘를 붙이면 1998 해갖고 딱 붙어버려. 얘를 19라는 글자랑 이게 98이었잖아요. 아까 레프트 함수가 아까 레프트 98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9라는 글자랑 요 위에 레프트 함수하고 연결 이 앰퍼샌드를 결합해주면 왼쪽에는 19고 뒤에는 98이니까 딱 붙어서 1998처럼 보인다고. 여기 됐네. 1998 계산했잖아. 밑에 있는 거 좀. 2016은 그냥 숫자로 쓰면 되고 더하기 1도 그냥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답을 보시면 답을 한번 볼게요. 답을 슬쩍 보면은 74페이지 중간에 보면 주황색 박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는 2015 뭐 2016이든 2015든 상관없는데 빼기 괄호가 하나 열려 있어요. 19란 글자라고 19란 글자하고 레프트 함수라는 그 함수를 앰퍼샌드 결합한 거를 괄호를 묶어놨어요. 그 뒤에다 1을 더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는 2016 빼기 아까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썼어요. 앰퍼샌드 해서 레프트 C의 네 번째 콤마 2 이렇게 썼는데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책에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괄호를 여기다 한 번씩 묶어주래.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래. 어디 이거 하러 가야지. 이렇게 묶어주래. 그래야 얘가 된다라는 거죠.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왜 괄호를 안 하면 안 되느냐? 요 연산자 있잖아. 연산자. 여러분 곱셈을 먼저 합니까? 뺄셈을 먼저 합니까? 곱셈이나 나눗셈 먼저 하잖아요. 그런데 앰퍼샌드하고 빼기하고 더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엑셀은 빼기를 먼저 해요. 빼기를 먼저 해. 그럼 요거를 먼저 빼. 얘를 먼저 빼. 2016에서 19를 먼저 빼. 그럼 1900 뭐 나오겠죠? 1990 뭐 나오겠죠? 거기다가 98이 붙어. 그러면 199 뭐 98하고 6자리가 돼. 그리고 더하기 1을 해주면 어떻게 돼? 6자리 숫자가 나온다고. 1990 몇 년하고 뭐 10 몇 살, 20 몇 살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숫자가 나와. 이상한 숫자가.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야 얘가 1998이 되는 거고 2016에서 1998을 빼주고 더하기 1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엑셀에 있는 요 연산자가 덧셈보다 뺄셈이나 덧셈보다 나중에 한다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럼 외워야지 뭐.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쓰라는 거죠. 는 2016에서 빼기를 19라는 글자 다운 앰퍼샌드 그 다음에 레프트 C의 네 번째 셀에서 컴마 두 개를 자르고 더하기 1 써주면 보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199799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나이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라고요? 괄호를 여기서 하나 묶어주고 저 뒤에서 하나 묶어주면은 이렇게 19살 나왔다 이거지. 예. 괄호를 안 묶으면 이상하게 나와요. 199799로 나와. 이렇게 되면 199799 이렇게 나와.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괄호를 묶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확히 19살하고 나온다 이거죠. 답을 보시고 이해는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구분 설명드렸어요. 이 사람 주민등록번호에서 알 수 있는 건 98년생이라는 거 외에는 모르고 이거를 1998처럼 만들려니까 앰퍼샌드란 연산자를 가지고 두 개를 결합해야 된다는 거 하고 결합을 하면 두 개가 묶여지니까 1998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빼고 1 더하라고 했는데 이때 괄호를 책에 보면 괄호가 이렇게 써있는 이유는 우선순위가 곱셈 나눗셈 먼저 하고 덧셈 뺄셈 나중에 하는 것처럼 앰퍼샌드란 연산자가 덧셈 뺄셈 늦게 한단 말이에요. 늦게. 그러니까는 얘를 결합한 상태에서 빼주는 게 아니라 빼고 나서 19를 빼고 나서 결합해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 98하고 99를 이거죠. 먼저 2016에서 19를 빼요. 그 다음에 여기 98하고 2를 더하니까 99가 됐죠. 그래갖고 99하고 1997하고 결합을 해버리니까 1997, 99가 돼서 6자리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2016에서 1998을 빼고 1 더하는 거니까 19살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괄호가 한 번 더 들어갔다. 그것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함정이 그거야. 좀 어렵다. 그런 게. 레프트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레프트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고 앰퍼샌드는 좌우를 결합하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얘를 껴보니까 이렇게 다 붙여보니까 한동안 우리가 수학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좀 낯설었다 이거예요. 자, 4번 문제. 4번 문제부터는 이제 뭐 아주 쉽사리 나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68쪽에 나와 있는 3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4번 문제. 4번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업료 대금이 어디야? 여기. 수업료 대금 있잖아요. 수업료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미납자수를 구하래. 미납자수. 그래서 A15 여기다가 미납자가 몇 명입니까? 라고 계산해 보라는 거지, 이 안에. 그러면 납부는 납부한 사람이고 비어있는 데가 미납자인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근데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빈칸이 미납자래. 올컨이 맞네. 그러면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중에서 골라 쓰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빈칸을 찾아서 빈칸의 개수를 계산하는 문제. 쉽게 말하면 자, count라는 함수가 있고요. count all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count blank라는 함수가 있어요. count라고 읽지 않고요. count a라고 하든지 count all이라고 읽어요. count all. count는 뭐냐면은요. 숫자만 세는 거예요. 숫자만. count blank는 뭘까요? 그러면 빈칸만 세는 거예요. count blank 그러면 빈칸만 세는 거예요. count라고 하면 그 범위 중에서 숫자만 계산하는 겁니다. 글자 빼고 빈칸 빼고 이상한 거 빼고 숫자만 계산하는 거예요. count all은 빈칸 제외하고 모두 뭐라도 있으면 다 센다고. 빈칸은 안 세고 글자가 있던 숫자가 있던 뭐라도 들어있으면 세는 게 count all이에요. 이 셋 중에 하나 골랐으래. 그럼 당연히 뭐예요? 빈칸만 세는 거니까 count blank 써야 되겠죠? 예, 한번 해보죠. 그럼 여기 A 15번째에다가 는 C O U N T count를 딱 5글자를 써봤더니 count A, count blank, count if s 5가지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 우리 다 공부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count는 세는 거예요. 세는 거. 근데 count는 그 안에 숫자만 세는 건데 보시다시피 이 안에는 숫자가 없잖아요. 이 안에 숫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count는 아니고 count blank를 세는 거예요. count blank라고 이렇게 저처럼 count blank 가로 열고 이렇게 직접 쓰시는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보세요. 이렇게 쓰면 요거잖아요. 요거를 마우스로 따당 치면 아주 착 완성이 됩니다. 가로까지 착 열려요. 근데 아직 숙달이 안 되셨다고 하면 직접 써보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자, 괄호 열었으면 이제 블럭 잡아주면 돼요. 얘를 블럭을 쭉 잡으시면 괄호 닫고 엔터. 그럼 빈칸이 4개였잖아. 그 미납자가 4명 맞네 뭐. 답은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건데, 이 함수를 쓰는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카운트가 뭔지, 카운트 all이 뭔지, 카운트 블랭크가 뭔지 그거에 중요한 거지. 함수를 문제를 이 정도는 다 풀 수 있다고. 함수 중에서 sum 합계 구하는 거, 그 다음에 average 평균 구하는 거, 카운트 블랭크 빈칸 세는 거, 이런 거는 진짜 누워서 숨쉬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랭크 함수, 이건 난이도가 높은 함수야. 근데 때마침 시험에 꼭 나와. 그럼 아주 별이 100개지 이거는.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기말 점수를 한번 보는데, 기말 점수. 기말고사 시험을 봤는데, 이 중에 90점 이상이 몇 명이냐. 눈으로 세봐야지, 눈으로. 하나, 둘, 셋. 3명 있네? 맞죠? 그러면, 자, 이제 5번 문제. 5번 문제는 뭐냐면은, 90점 이상의 인원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count 함수를 쓰든지 count a라는 함수를 쓰든지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든지 골랐으래. 근데 count는 뭐예요? 아까 숫자만 세는 거죠? 여기 숫자가 이만큼 있잖아. 8개. 그럼 8명 하고 나오면 안 되지. 90점 이상 3명 밖에 없었는데. 카운트는 아닌 것 같고. 카운트 A는 뭐예요? 빈칸 빼고 뭐 있으면 다 세는 거죠? 8개 있잖아요. 8개. 8명 시험 봤으니까 점수 8개 있잖아요. 그럼 90점 이상이 8명이요? 이거 아니거든. 분명히 조건이 걸려 있잖아. 카운트 if예요. 카운트 if는 조건부 개수예요. 조건부 개수.
조건에 따라서 개수를 세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글자든 숫자든 상관없어요.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다 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count if 여기 범위 조건 이렇게 나와요. 문법이. 한번 해보면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는 count if count if. 자, 지정한 범위 내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한대요. 괄호 열었어요. 그랬더니 밑에 굵은 글자로 뭐라고 나와있죠? range라고 떴죠. 이게 우리 책에는 이렇게 쓰지 말고 뭐라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fx 눌러가지고. 근데 이 count if가 무슨 함수야? 수학함수야? 통계함수야? 재무함수야? 무슨 함수야? 아, 이거 찾기도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은 는 count if를 쓰고 괄호 열었는데 도대체 모르겠다. 그럼 그때 fx를 눌러야 돼. 그래야 이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예. 자, 는 count if 괄호 열고 range는 범위예요. 범위. 그러면 기말고사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랬죠? 기말고사 성적 범위 여기 8명. 기말고사 점수 8개 있잖아요. 얘가 범위야. 컴마. 조건이 뭐예요? 90점 이상. 90점 이상이 조건이잖아요. 지금 90점 이상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잖아. 그렇죠? 따옴표 열고 90점 이상의 조건을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조건은 무조건요.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써요. 여기다 조건을 쓰는데 조건을 쓰는데 여기서 말한 조건은 90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90 하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럼 크거나 같다가 이상인지 90점 이상이라는 의미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답부터 써볼게요.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90점 따옴표 닫고 바로 닫고. 자, 답을 보여드리면 답은 이렇게 쓰래요.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응? 잠깐만.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 4번째부터 F 11번째가 범위예요. 범위. 어디? 기말고사.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크거나 같다 90이 뭐다? 조건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답이 나오나요? 3하고 나오나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머리로 직접 손으로 계산해본 눈으로 세본 거하고 여기 1명, 2명, 3명 이렇게 3명 이 90점 이상이라는 거하고 이 결과하고 맞았는지 확인해야 돼. 자, 여기서 잠깐 메모해 드릴 거는 이상이라는 말이에요. 이상. 크거나 같다라는 말인데 이렇게 써요. 엑셀에서는. 이하는 작거나 같다가 이하예요. 근데 이렇게 씁니다. 초과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초과는 뭐다? 크다. 이렇게 쓰고요. 미만은 작다라는 말로 쓰는데 작다라고 표현하고요. 같다는 같다는 같다지 뭐. 근데 다르다가 좀 흘려요. 다르다는 작거나 혹은 크거나. 이게 다르다인데 얘는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쓰면 다르다라는 기호예요. 엑셀에서. 요게 조금 낯설어요. 크다, 작다, 같다. 크다가 초과하고 작다가 미만이고 이제 이거는 우리말이니까 그런 거고 크거나 같다 이상 이건 다 알아요. 우리말인 거. 근데 크거나 같다를 수학에서는 크다와 같다를 위아래로 쓰잖아요. 크거나 같다라고 위아래로 쓰는데 엑셀에서는 어떻게 한다? 위아래로 묶어 쓸 수가 없으니까 옆으로 펼쳐 쓰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뒤집어서 쓰면 안 돼요.
같거나 크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크거나 같다라고 써야죠. 그 다음에 같다는 어차피 같다니까는 수학에서 는 쓰면 되는데 다르다라는 기호가 다르죠. 조금 수학에서는 는하고 찍 거버리지만 엑셀에서는 작든지 크든지 하면 다른 거잖아요. 안 같으면 다른 거잖아. 안 같으면. 그래서 다르다라는 기호가 좀 특이한 겁니다. 그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count if 안에다가 범위와 조건을 쓰는데 이 조건은 이 범위는 조건이 들어있는 데가 범위예요. 그리고 범위 안에다 조건을 쓰는 거예요. 범위는 기말고사 성적인데 조건은 남자가 몇 명이냐 여자가 몇 명이냐 이 조건을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범위는 기말고사 성적인데 조건은 과장이 몇 명이냐 과장, 부장 이걸 쓰면 어떻게 돼?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와 조건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같은 의미예요. 예. 그리고 조건은 따옴표 안에다 쓰는 게 원칙입니다. 따옴표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좀 특이하다. 자, 그러면 이제 나왔는데 좀 어려운 게 이겁니다. 여기서 어려운 게 이 문제예요. 평균 점수를 갖고 계산해 볼 거예요. 아까 기말고사에 90점 이상이 몇 명이냐, 뭐 평균 점수에 90점 이상이 몇 명이냐, 이건 어렵진 않아요. 90점 이상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다른 문제. 6번 문제죠, 6번 문제. 6번 문제는 평균 점수에서 80점대 인 학생의 수를 세래. 맞죠? 문제가 이거예요. 그럼 80점대라는 말은 뭐예요? 80에서부터 90 안 되는 사이까지가 80점대죠? 80, 81, 82, 83에서 90보다 작은 데까지가 89까지가 아니라 89.99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80점보다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면서 90점 미만인 애들,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몇 명이냐 이거죠? 눈으로 세면 몇 명인가 보세요. 하나, 둘, 93은 빼고, 그렇죠? 얘는 90점이 넘어갔잖아. 이상이 됐으니까 빼고. 83.5 맞죠? 그러니까 1명, 2명, 3명이 뭐예요? 얘들이 80점대 학생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거지. 사람 눈으로는 계산이 됐는데 이걸 엑셀화 시켜야 되잖아. 엑셀화.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었어요. 엑셀을 몰랐을 때, 엑셀 함수를 어느 정도 대충 알았을 때 범위를 주고 조건을 건다 그랬잖아. 아까 이렇게. 근데 조건에다 제가 뭐라고 썼냐면 여기서 범위는 어디에요? 범위는 평균 점수가 범위지 뭐. 그렇잖아요. G4부터 G 몇 번째까지지? G 11번째. 여기가 범위는 맞아요. 문제는 조건이잖아. 조건은 따옴표에다 쓰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쓰면 될까? 크거나 같다 80 맞죠? 컴마 작다 90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니까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니냐라고 썼더니 에러가 나요. 그래서 막 바꿨는데 한 개도 답이 안 나와. 다 에러가 나.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엑셀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 미국에다 전화 걸기는 뭐하니까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헬프데스크가 있어요. 전화 걸면 되는데 전화를 걸면 너 엑셀 샀니? 라고 물어요. 정품 쓰고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 정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정품 있으면 정품번호 입력하면 되고 정품번호가 없으면 모르겠어요 하면 이번에는 알려드릴게요. 다음에는 정품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럼 알았다고 하고 이제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걸 물어봤더니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이게 틀렸대. 이게 틀렸대. 답을 알려드릴게요. 답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80점 이상이죠? 80점 이상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93도 껴야지. 셋, 넷, 4명이죠? 93도 80점 이상 되잖아요. 그럼 이제 90점 이상 빼면 되죠? 그럼 93점 빼면 3명 남지 않습니까? 자, 빼기 이렇게 해줘야 된대요. 이게 맞는 답이래요. 이때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90이 되는 겁니다. 90점 이상을 빼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80, 81, 83, 84, 90, 95 이런 사람 중에서 다 합쳤더니 10명이 나왔는데 90점 이상 되는 사람들 90점, 93점 몇 점을 빼고 나면 80점대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빼줘야 돼. 이걸 빼줘야 돼. 요게 엑셀의 원칙이 그런 거니까는 방법이 없는 거고요. 공식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조건을 이렇게 컴바로 쓰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기능이 없대요. 엑셀에는. 이렇게 쓸 수는 없대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count if s라고 있어요. s. 잘 보세요. 이렇게 쓰는 함수는 있어요. 조건을 2개를 물어볼 수 있죠. 카운트 if는 조건이 하나만 들어가는 겁니다. 90점 이상인지 80점 이상인지 90점 미만인지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컴마로 여러 개를 나열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안 된다는 거고,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되죠.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걸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count if s라는 걸 써가지고 조건을 여러 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count if라는 함수를 쓰라고 했거든. 이 함수를 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답이 이거예요. 답은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 있는 걸 보세요. 77점. 77페이지. 71점이 아니라 80점 이상인 사람들에서 90점 이상인 사람을 빼줘라 이거지. 빼줘라 이거지. count if s. 근데 아주 옛날에는 count if s라는 복수형 조건 쓰는 함수도 없었어요. 우리 단일 함수를 여러 개를 써서 이제 빼주고 뭐 하는 거죠. 이렇게 빼주고 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것이 엑셀에만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태어나서 처음 보시는 것들이잖아. 엑셀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당연히 태어나서 오늘 처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낯설지. 당연히 낯설지.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90점 이상이 몇 명입니까? 라고 하는 함수는 어렵지는 않아요. 이 문법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을 빼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 자체의 의미를 엑셀화 시키는 자체가 정형화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헷갈렸던 거였죠. 요거를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볼까요? 그다음 는 count if 가로 열고 범위 정해주고 콤마 크거나 같다 80점 가로 닫고 빼기 다시 count if 범위 잡아주고 콤마 90 다음 편에다 크거나 같다 90 이렇게 해주면 4명에서 1명을 뺐으니까 3명이 나온다 이거지. 조금은 귀찮고 번거로울지 몰라도 한번 다 꾸역꾸역 입력해 보셔야 돼요. 그 나머지는 쉬워요. 문자 함수는 여기는 쉽게 나옵니다. 뒤에 가서 또 이제 문자 함수 복잡해 나오는 거는
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있죠? 80페이지 랭크 구하는 거 있었어요.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랭크에 지금 총점이 가장 작은 사람이 1등을 쓰는 거니까 뒤에 컴마 1 써야 되겠죠? 옵션 쓰는 거 있어요. 2번 문제, 이수라고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쓰는 거 있었어요. 이수. 그럼 카운트 if 쓰는 거죠 뭐. 왜? 카운트는 다 세는 거잖아.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예요. 글자는 못 세요. 글자를 세려면 어떻게 돼? 카운트 A를 써야 되는데, 카운트 A는 뭐야? 빈칸 빼고 또 다 세잖아. 글자든 숫자든. 근데 이수라는 글자만 세래잖아. 그 카운트 if라는 조건부 개수를 써야죠. 그러니까 카운트 if 괄호 열고 블럭 잡고 컴마 다운표에다 이수라고 쓰면 돼. 지금 이수인 글자만 세는 거지. 그래서 3번은 뭐예요? 빈칸만 세는 거잖아. 또 빈칸. 빈칸이 이수하지 못한 사람이라니까 카운트 블랭크 쓰겠죠? 옆에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댁에서 한번 좀 풀어보세요. 똑같은 건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지만 비슷한 걸 우리가 풀어봤거든요. 이거를 댁에 가서 우리 지금 한 거 연습하시고 댁에 가서 한번 쭉 안되면 오른쪽에 있는 답이라도 눈으로 좀 꼭꼭 몇 번씩 읽어보세요. 집중해서. 아니면 직접 풀어보는 건 더 좋고. 답이 나는 잘 안돼요 라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교시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2교시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